네, 안녕하세요. 정구야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미국의 AI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두 분이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AI 전략이 사실은 뭐 이제 기술적으로나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저는 사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좀 많은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AI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미국이 인식하게 된 거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논의되었던 어떤 AI라고 하는 것은 당시가 미중 경쟁이 사실은 심화됐던 시기도 아니고 미국은 당시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여 정책을 펴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었던 AI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소셜 웰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 안에서 이제 전략이 나왔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뭐 이제 아까 화웨이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미중 경쟁 맥락이 사실은 기술과 이제 군사 안보와 경제와 이게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경쟁적인 AI 전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만큼 AI에 대한 기술도 사실은 그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진보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수많은 정책 문건과 이제 전략과 입법화된 법안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총체적으로 이제 촘촘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좀 미국의 정치 체제의 특성상 분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요. 크게 이제 나눠 보자면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살펴봤던 거는 미국 내 AI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제 조직화되고 있느냐, 구조화되고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크게 사실은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좀 그러니까 약간 규범이나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AI에 대한 군사적 활용에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제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통제 측면에서 상무부가 또 하나의 커다란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말 이제 레귤레이션 차원에서 이제 미국 국내,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국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제 규율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조율되고 있지 않고 미국이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핵 전략을 만들었을 때, 이제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을 때 미국의 전략을 strategy of inhibi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약간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가 얼마나 파급력이 높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술적인 패권뿐만이 아니라 규율도 그것에 맞추어서 점차 구조화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리반이 얘기했던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은 뭐 이제 두 세대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는 것이 사실은 미중 관계에서의 엔드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경쟁의 엔드 스테이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불분명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경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고, 장기화되는 와중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기술과 기술로부터의 경제와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기술,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 촘촘한 관계 속에서의 우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안보를 좀 많이 그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근데 과거에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미 낮은 수준의 자율화된 AI는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과거 이라크 전쟁에 사용됐던 메이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뭐 독일에 있는 기지에서 미국이 활용한다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활용하고 있는 하부스라 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이제 활용이 돼서 이제 하마스나 지하드 조직을 이제
타겟팅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군사적인 활용이 이제 이미 너무나 만연화되고 있고 또 이제 자율무기 체계까지 전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AI에 있어서의 기술의 진보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가적인 이제 아까 얘기했던 strategy of inhibition,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와 맞물려서 이제 전 세계의 기술 규제나 혹은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타 이제 적성 국가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 수출 통제 조치는 점점 더 강화하는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미나 이제 뭐 경제안보 쪽에서 많이 말씀됐지만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미국만의 독특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합니다. AI 개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 이제 지금의 AI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담론들이 있지만 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중심에서 나타나는 장기주의라고 하든지 장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래에 이제 존재할 인류는 현재 인류만큼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선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고요. 효과적 이타주의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의 인류, 그러니까 이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규율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나 기술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러한 담론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리콘밸리 중심의 이제 담론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EACC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혹은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미국 내의 어떤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그런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잘 아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사상이 이제 상당히 특이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기술 혁신을 미국 내에서 이제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동을 거는 이제 우려를 하는 일단의 이제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이제 지금의 AI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늠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정말 대규모의 자본이 미국 내에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든지 기술 개발이라고 하든지 이런 데에 흘러가서 그러니까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전 사회적인 기술인데 사실은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소수의 정말 저희가 이제 일렉션을 통해서 이제 선출하지 않은 그런 일부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 이제 우리가 위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난이나 이제 상당히 이제 컴피팅한 이제 그런 담론 속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권자들 내에서도 사실은 여론조사에 이런 거에서도 사실 요즘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겪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알렉사라고 하든지 시리라고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감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들도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하는 담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레귤레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 내에 어떤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맥락 하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사실은 정말 수많은 이제 국가 전략서와 담론과 그다음에 이제 부처별 이제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가장 집약된 보고서는 사실은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제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I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좀 더 본격화되었던 이러한 문건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지금의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2019년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에릭 슈미트와 이제 로버트 워크 당시 이제 국방부 국방 차관이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제 위원회와 그다음에 보고서가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 맥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고서와 위원회를 만들면서 백악관이 강조했던 것은 미국의 이제 free and open society,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AI 기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이제 최적의 목표이다라고 한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은
미국 국내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자동화 혹은 자율화에 대한 그러니까 위협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거로부터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자율화된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맡겼을 때 내가 차별받을 가능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지점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해 왔었던 미래전에 대한 준비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텔리전스 측면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러면 그러한 기술 경쟁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코올리션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주요 정책 지원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AI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NS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SF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정말 냉전기에 기초과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라고 한다면 NTF를 따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머징 텍을 위한 파운데이션을 따로 만들자라고 한 제안도 나왔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 AI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중국과 이제 중국을 제외하는 이제 공급망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사실 제안했던 게 첨단 기술 동맹,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국제 디지털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라고 하든지 이런 코올리션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백악관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수많은 법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이제 진행 경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이제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들이 나중에 이제 상하원의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법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왔던 게 사실은 칩스 액트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칩스 액트와 IRA 법안과 그다음에 이제 리젝트 되긴 했지만 아메리칸 파운더리즈 액트,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지 컴피티션 액트 of 2021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좀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 AI를 하면서 사실은 백악관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NTF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 양성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 분야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이제 미국도 인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SF 대신 아까 N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가 먼저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의 그 스푸트니크 충격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의 여파로 사실 NSF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충격을 이제 준 것이 AI이고 그래서 이제 NTF를 만들고 당시에 이제 그런 NSF를 주도했던 국방교육법을 벤치마킹해서 지금의 인공지능 스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법뿐만이 아니라 이민법도 이제 수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나 기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인재 유출을 독려하고 또 이제 중국으로의 이제 인재 유출을 막는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위원회나 뭐 이제 이민 심사나 이런 규정도 사실 좀 더 많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AI 안보 전략의 형성에서 한국은 저기 아래에 있죠. AI 파트너십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제 실현된다기보다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쿼드나 파이브 아이스는 이미 있었던 조직인 거고 지금은 이제 워커스라고 하든지 쿼드 플러스라고 하든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미니레터럴한 플랫폼을 통해서 AI에 대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바이레터럴한 경우도 있고 트라이레터럴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 이걸 2025년까지 미국이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21년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정도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은 아직까지는 구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미니레터럴에서는 AI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케이퍼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 코올리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상당히 단적으로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런 기술 협력뿐만이 아니라 배타적 공급망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디스인포메이션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디스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같이 파이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코올리션 속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외에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이제 플랫폼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OECD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엔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이제 좀 아이솔레이트하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rtnership for Global Inclusivity on AI라고 해서 사실은 빅테크 기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따로 어떤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기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독려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이나 혹은 이제 관련 인프라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을 시키거나 혹은 규율을 이제 확대시키거나 그러려고 한다면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들에 퍼져 있는 이 빅테크 기업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부가 주도한 이 파트너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들이 단순히 이제 자발적이지만 이제 기술 혁신을 하면서도 이제 안전한 AI를 이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제 지원도 사실은 이들이 주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요와 비슷한 사실은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머징 텍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제 해저 케이블을 같이 깐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노력들이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이 까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이 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의 AI 안보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지난해 이제 G7 정상회의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의 프로세스도 사실은 어떻게 이제 AI 전략을 만들어 갈 것이냐 G7끼리 이제 협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은 그러한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산업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정부가 AI 규범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규제 기관들이 계속 주 단위로 생겨나고 뭐 연방 단위로 생겨나고 혹은 국제 단위로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린다. 이제 또 나중에 좀 의회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50개의 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주별로 이러한 규범이 만들어진 주가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실리콘밸리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규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좀 규범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패치워크 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기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느 주에 가더라도 이제 주별 이제 규범을 다 이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규범이나 거버넌스에 관한 논문이나 혹은 페이퍼나 정부의 문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투명성의 원칙, 포용성의 원칙, 책임성, 공정성, 신뢰성, 뭐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식의 다양한 원칙들이 있는데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이런 원칙들이 다 준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던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미국 내 이제 AI 거버너 상당히 다른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국민의 자유권과 민주적 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5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물론 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디스인포메이션도 분명히 있겠지만 AI 자체가 이제 내재한 그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뭐 이제
차별받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알고리즘을 짤 것이냐, 요거에 선착한 것이 이런 블루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부터 차별받을 권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notice and explanation, 그러니까 투명성의 원칙과 유사한데 만약에 자동화된 결정 체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사 원서를 냈을 때 소위 우리나라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를 통해서 이걸 맡겼을 때 AI 알고리즘이 이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히 소소한 부분에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법은 좀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천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빌 오브 라이트이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국무부, 국방부 여러 부처에서도 유사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자동화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그 일반 국민들을 위한 법률이긴 하지만 결국은 규제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이제 풀어놨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의 어떤 기관이 이걸 관리하고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인포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행정명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외 정책적으로도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프라이버시의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내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AI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고 조정 기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위원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진 인공지능위원회가 이제 그런 역할, 조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국내법 혹은 이제 국내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만든 이제 레귤레이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과연 AI가 이제 다른 분야와 이제 넥서스가 생겼을 때, 뭐 이제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이제 핵이나 이러한 영역과 이제 연관되었을 때의 그런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라라고 하는 이제 지침도 들어간 것이 이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더 이제 촘촘하게 AI가 많이 확산되면 될수록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의 특성상 사실 백악관과 이제 의회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는 어쨌든 AI 관련해서는 백악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AI 우위를 미국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만 이제 초당적인 합의를 보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의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소위원회별로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이제 미중 경쟁 사이의 어떤 혁신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행정 절차가 많아지면 이제 세금이 많이 쓰여진다, 이런 것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다만 아까 이제 장기주의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분명히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불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작년 2023년에만 180개의 이제 법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말 미국 내 모든 부처에서 이제 법안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US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19, 그다음에 이제 22, 23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법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했을 때 미국은 이제 약간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유럽연합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AI 기업,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칙들을 위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딥페이크라고 하든지 혹은 과대 광고, 불공정 경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위원회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주 단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단위에서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진 주는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유타 정도고요. 사실은 그 외의 주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주법이 만들어지기는 아직은 이제 프로세스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이제 레저베이션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이 그나마 전 세계 많은 국가 중에서 많은 규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규제의 어떤 선도를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제를 정말 대기업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매출 5천만 달러 이상, 뭐 이제 자기 자본 비율, 이퀴리 밸류가 이제 2억 5천만 달러 이상,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사실은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외에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 얘기하는 어떤 AI라고 하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거에 또 이제 그것도 빈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빈 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어쨌든 대내적인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다른 한 덩이는 수출 규제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지금에서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은 뭐 이제 동맹국, 저희는 이제 항상 동맹국의 입장에서 그걸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기업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챌린지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최근에서야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미국 내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저희 미국도 행정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차기 한미 관계나 동맹국 관계에 상당히 좀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또 Q&A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